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신종욱 교수입니다. PBL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이 동기 유발의 차원에서 현재 시대의 이 흐름성, 그리고 이 교육의 진단을 통한 나의 이 학습의 이 방법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영상 파트 1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를 했고요. 이번 두 번째 이 파트에서는 실제 PBL의 이 개념 정리에서부터 어떠한 PBL을 나의 이 문제 해결의 학습법으로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이 개념의 정리에서부터 이 프로세서의 전 과정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이 건양대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또는 이제 꼭 크게 이제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범위를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파트 1의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복습의 리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PBL이라고 하는 문제 기반의 학습법. 사실 불편함이 개선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해결을 위한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 방법이 PBL이라고 하는 문제 기반 학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PBL의 학습에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 문제만을 제시받는 문제만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서 이제 세상의 이 불편함의 개선점의 기회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PBL의 학습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리뷰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자기주도 학습 방법, 우리가 셀프 다이렉트 러닝이라고 얘기하죠. 학습자가 스스로 이제 주체자가 되어 학습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학습 활동으로 학습자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사용하며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의 이 근간이 PBL이라고 하는 문제 기반 학습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 문제의 기반, 다소 불편하겠지만 보는 시각을 이제 문제로 보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는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이 동기유발 차원과 맞물리다 본다면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범위, 즉 타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동기유발의 주도적 문제 해결을 스스로 도출해 보는 것, 굉장히 이제 학습의 효과성으로는 높다. 이러한 문제 해결 기반이 곧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문화혁명 또는 전체적인 이 문명의 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과 우리가 공존할 때 이 인간의 창의성의 이 융합형으로 우리가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범위가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 우리 건양대학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해야 될 이 PBL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 타율에 의한 학습이 아닌
내 스스로 학습을 한다. 얼마나 좋은 학습법인가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기반에 한번 어원을 한번 가볼까요? 하버드대 이제 로스쿨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특히 법대에서 이 케이스 메소드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이 법조인처럼 사고할 수 있도록 교육에 초점을 두고 제안했고요. 이제 원 자료인 법정 사례를 직접 검토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토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시작점에서 처음에는 강한 저항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의 기반으로 20년대부터는 이제 시카고, 예일 대학 등으로 이제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문제 기반에서의 이 로스쿨, 즉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해상하는 것이 이제 PBL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법대에 이어서 역시 하버드 경영대학의 학장이 이제 이 케이스 메소드를 경영대 교수 방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케이스 메소드를 경영대 교수 방법으로 소개한 이 교수는 이 하버드 법대에서 배운 이러한 실효성 있는 학습을 이제 경영대학의 교수 방법으로 소개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케이스를 통해서 토의와 문제 해결 활동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주도록 이 경영대학에서 다소 약간의 이제 변형을 시도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범위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이어 세 번째 이제 법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경영대학,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디칼 스쿨에서도 이 PBL이라고 하는 기반을 적용했습니다. 자, 강의 전에 문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이제 HBS와의 차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 PBL의 이 문제 기반은 이제 이 학습자의 관심의 호기심을 이제 문제 해결로 풀어가는 부분에서의 학습의 성과를 지금 이 하버드대 이 처음에 이 법대, 그리고 경영대학, 그리고 이 메디칼 이 스쿨에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스토리의 기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 PBL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PBL의 제일 기본은 약 1970년대 중반에 이 법대, 경영대학, 의과대학의 손에 의과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메디칼 스쿨에서의 이 PBL이 이제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한번 볼까요?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랫동안 매우 힘든 교육을 받으면서도 정작 인턴이 되어서도 실제 환자들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의과대학들이 하는 낡은 교육의 방식에 있다라고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문제를 찾아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전통적인 의과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춰야 할 지식이나 기능이 무엇인지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러한 기반의 연구를 통해 의대 학생들이 기초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엄청난 양의 지식의 주입에 이 학습은 하지만 정작 졸업 후에 실제로 환자를 진료할 때는 지식의 기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 중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알고 있는 지식의 기반으로 이 상황의 대처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했다라고 하는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이제 좀 깊이를 보면 전통적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이러한 다양성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의 도출의 결과고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제시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반해 자, 환자들의 상황은 너무나 다양성 있죠. 이 다양성의 이 환자를 즉시 이제 의사의 판단에 이 부분으로 대응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기존 이 전통적 커리에서는 다루지를 못했다고 하는 범위입니다. 이러한 범위를 이제 이 개별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PBL의 문제 기반 학습이 이제 의과대학에서 다양성의 환자 대응 전략 차원에서 이제 좀 더 맥락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PBL인가요? PBL은 문제 기반 학습으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개념을 정리했는데 왜 PBL이냐 이겁니다. 공부하는데. 다른 다양한 학습법이 있는데 특히 PBL은 답을 암기하는 형태의 교육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암기되어진 지식의 이 짧은 부분은 까딱까딱 손가락 몇 번만으로 인터넷 정보창에 모든 것이 업로드 되어져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교육보다는 정답을 찾는 과정을 발견하는 교육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미래 사회의 이 불확실성의 미래 사회에는 문제의 답이 이제 문제보다는 답이 없는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불확실성의 미래는 예견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초가속화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답이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답이 없는 이 문제에 답이 없는 다양성에서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범위. 정답이 있는 문제는 그 답을 검색해서 찾으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의 경우 해결책 그 자체보다는 해결의 방식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에 실무 인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이 PBL이라고 합니다. 즉 PBL은 현장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PBL의 세 가지 주입식의 암기식의 학습은 이제 퇴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불확실성의 초가속화의 미래에는 이제 답이 없는 문제가 더 많이 요구되어진다. 당연히 PBL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세 번째 가장 이 시대의 흐름성에서 요구하는 실무에 필요한 방식이 문제 기반 해결. 슬라이드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PBL의 학습이 조금 익숙해지면 타율에 제시되어진 문제 기반을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제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이제 실무에서의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인재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PBL의 몇 가지의 좋은 점을 한번 볼까요?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이제 고취할 수가 있다. 학습을 외적 보상 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범위의 동기유발의 애정과 열정을 자기 스스로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학습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고취할 수 있다.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종류의 활동에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된다. 네 번째, 학습에 대해 솔선수범하며 독립적 자세를 고취할 수 있다. 타인의 의지나 간섭에 이제 따라가는 이 맹종의 스타일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를 좀 더 이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스스로를 이제 컨트롤하고 자발적으로 이제 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BL의 이 주도성의 학습은 굉장히 좋은 이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며 자신의 학습 진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이제 이 탐구와 그리고 학습의 계획과 이제 진행의 프로세스를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주도성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자, 결론은 뭘까요? 이 전통적 형태의 교육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이분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협력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PBL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교수자의 가르침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기반 교수자에게서 이제 전수받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이제 주도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교수자의 정답에 우리 학습자들의 이 융합의 정답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기반의 PBL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PBL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볼까요? PBL은 당연히 문제에서부터 학습이 시작되죠. 우리가 하루의 삶에서의 이 저녁에 이 베드에 눕는 이 과정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나요? 그 문제의 불편함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루의 삶의 이 풍성함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문제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PBL은 교수자 중심이 아니고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환경이다. 즉, PBL에서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의 주도적 활동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책임감이 따르면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이 더 능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세 번째, PBL은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개인의 다양성도 개인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 그룹의 팀별, 조별의 집단 지성으로 묶인다라고 한다면 이 개인의 이 아이디어가 집단의 창의 융합의 이 아이디어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문제 분석을 시작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 개별 학습, 학습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해결한 모색의 순서로 진행되어지고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사람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기능을 학습하게 되고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실천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대학에서 PBL 기반으로 학습을 하라라고 하는 이유의 결과값은 실무에서 또한 이러한 문제 기반을 가지고 이 팀별로 협의하고 도출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이 불확실성의 실무에서 더욱더 요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관점의 학습에서 좀 탈바꿈해서 문제 기반 학습을 이 개인이 한번 찾아내 보고 또 이 동급생들과의 집단 지성으로 묶어 본다라고 한다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PBL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PBL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자기 주도적 동기 유발로 시작되어진 문제 기반이 스스로 자신이 도출해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쁨이 함께하지 않을까요? PBL에서는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학습자는 스스로의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학습하는 전문성을 지니게 되며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PBL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진행자 또는 튜터의 촉진자, 안내자로 전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PBL에 이 문제 기반의 학습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교수님에게 이 학습의 진행자 또는 촉진자, 튜터의 개념으로 한번 도움을 요청하면 확실히 이 문제를 도출하는데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수자의 역할이 튜터,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해주는 역할이 이 PBL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건양대학교 훌륭한 교수님들 모시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 기반 학습으로 대학에 재학 중 익숙하게 학습을 해 온다라고 한다면 졸업 후 실무에서는 최고의 핵심 인재가 될 거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존 전통적 문제 중심 학습법과 문제 기반 학습에 약간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 이 전통적 문제 중심 학습법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식으로 문제가 주어졌다면 지금의 문제 기반은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가 제시되어집니다. 좀 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한두 개의 사실적 지식이나 원리를 적용하는 단순한 문제에 반해서 지금의 문제 기반은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와 여러 개의 개념과 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문제, 즉 한계에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 다양성의 이 해결책으로 묶여 있다. 그리고 교수자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자에게 강의를 통해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지만 지금의 이 PBL 문제 기반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교수자는 퍼실리테이터의 튜터의 역할이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PBL의 전체적인 이 개념 정리에 이제 프로세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아마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PBL은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이제 진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 문제 기반은 문제가 수단이고 문제 중심은 문제가 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반대이다. 기존 전통적 문제 중심 학습법과 근래 적용되고 있는 문제 기반 학습법의 이 차이점 또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PBL의 이 학습 방법의 모식도를 보면요. 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과 이제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 자, 두 가지를 우리가 토탈해서 PBL이라고 하는데요. 문제 중심 학습의 PBL 단어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어를 통칭해서 우리는 PBL이라고 합니다. 문제 기반 학습을 이제 이 프로젝트로 연결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PBL은 이 셀프 다이렉트 러닝 그리고 이 콜라보의 러닝이 함께 할 때 학생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하나의 답을 위주로 학생을 평가하고 있지만 이 문제나 이 프로젝트의 이 학습법은 다양한 사고력을 대화와 토론으로 발표하는 교육 방식이다. 다소 생소하지만 조금씩 익숙하다 보면 훨씬 더 학습의 목표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PBL의 이 학생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의 교과서의 답이 사회 활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PBL 학습의 문제나 프로젝트 해결을 통한 사고력은 사회 활동이나 직업이나 직장 생활에 특히 실무에 큰 도움을 주는 학습 방법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케이스 기반, 즉 케이스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케이스가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케이스가 중요한 학습 자원으로 사용된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좌측에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의 시작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문제 기반 학습법의 이제 첫 스타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PBL의 프로세스를 좀 나누어서 좀 볼까요? 특히 PBL의 5단계의 첫 번째 문제 제시와 문제 확인,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그리고 문제 재확인 및 해결한 도출, 그리고 문제 해결한 발표, 마무리,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의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총 6단계로 진행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문제 제시, 두 번째가 문제 확인, 세 번째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자료 수집이 이제 완료되어지면 문제를 재확인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도출,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한 도출을 발표하고 마무리 이제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6단계의 프로세스가 PBL에서의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면 활동을 한번 볼까요? 문제 제시에서의 PBL 활동을 위한 문제 시나리오 제시, 그리고 결과물에서는 문제 시나리오, 교수자가 되겠고요. 문제 확인, 생각, 사실, 학습, 과제, 실천 계획을 이용한 문제 이해 및 분석, 이건 분석지를 통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개별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은 플립드 러닝의 기반으로 진행하되 이제 개별 학습의 결과물 여기도 자기 주도적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네 번째의 문제 재확인 및 해결한 도출에서의 그룹 토의, 해결안을 모색하고 이걸 토대로 그룹 활동 일지나 문제 분석지의 결과로 이제 올려야 되겠고요. 여기도 학습자. 이제 문제 해결안 발표, 그룹 해결안 발표와 전체 토론 및 평가를 통해서 발표 자료를 이제 도출하고요. 여기도 학습자. 마무리 학습 결과 및 정리 평가는 이제 평가자의 성찰 일지. 여기 마무리 부분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문제 기반으로 어떻게 도출했는지를 이제 공유하는 자리. 지금 이 프로세서에서 주체자를 보면 시작점에 교수가 있고 마지막에 교수가 있듯이 중간 프로세스는 우리 건양대학교 재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기반 학습법. 다소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실무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대학에서의 학습법이 PBL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꼭 인지하시고 이제 익숙함에 하나하나 더 가다 보면 아마 모든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의 도출까지도 더욱 크게 확장되고 확대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단계인데요.
이제 영상 첫 번째에서는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이 동기 유발 차원에서 이제 사회의 흐름성, 특히 불확실성의 뷰카의 시대에서 과연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타율에 의한 학습이 아닌 문제 기반을 이제 토대로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이러한 PBL의 이제 원에서부터 그리고 학습하는 부분에서의 프로세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토대로 PBL의 창의적 문제 해결의 기본은 이제 창의력은 새로운 방안을 세우거나 새롭게 생각해내는 능력입니다. 자, 남이 생각해낸 이 생각을 내가 모방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모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우리 건양대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성의 이 사고를 좀 더 올려 합쳐본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융합의 창의적 이러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이제 해체 분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시 짜내는 것. 창의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으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확실히 구분되는 점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인간지능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 창의성까지도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머신러닝의 딥러닝으로 계속 인공지능이 이제 진화하면서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창의성까지도 도전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창의력의 창의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 발명왕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PBL을 이제 학습으로 연관시키다 보면 많은 실패의 좌절감도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 좌절감이 아니고요. 하나의 이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의 당연히 거쳐야 될 프로세서다라고 본다면 에디슨의 이야기처럼 99%의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좀 더 이 문제 기반의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 다양한 이 세상의 변화의 축에 여러분의 창의성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신합니다. 자, 이제 PBL과 연관되어지는 이 창의성에 대해서 창의성의 기본 메커니즘은 이제 영상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콤비네이션의 결합, 융합이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융합이다 그랬습니다. 단일 전공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단일 전공 사이드에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다양성의 융합의 과목을 우리 건양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불확실성의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입니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창의성의 날개를 달아주는 시스템. 애플, 발명한 것도 없고 단지 찾고 조합했을 뿐 잡스의 이 천재성. 사실 스티브 잡스가 좀 더 이제 운명을 달리했지만 좀 더 장수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 문제점을 더 많이 풀어서 좀 더 스마트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요? 이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디자인이 아닌 편집이었습니다. 편집이 뭘까요? 결과적으로 융합 아닐까요? 미래 산업의 핵심은 서로 다른 A와 B를 융합해 새로운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하나의 전공의 지식만으로 이제 우리 건양대학을 졸업한다라고 한다면 A와 B의 여기에 합쳐지는 부분에 인재로서는 부적당하지 않을까요? 일상의 불편함이 개선점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이 시야가 곧 기회로 다가올 때 융합의 창의성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문제만을 이제 찾아내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또 풀어내는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던 시대의 흐름성에 요구하는 PBL의 문제 기반의 이 팀별의 학습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양대학교 학생들과 이제 PBL 자기 주도적 문제 기반 학습으로 시대 흐름성에서 요구하는 핵심 민재가 되자라고 하는 맥락으로 우리 함께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건양대학교 우리 재학생 여러분, 훌륭한 교수님들과 문제 기반 학습으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이 다양성의 창의성으로 이제 준비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의 세상은 더욱더 확장되고 큰 핵심의 인재로 이제 당당한 이 불확실성의 시대의 이제 일꾼으로 이제 쓸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나마 만났지만 우리 건양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기쁨도 함께 나눕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만 인사로